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생을 옛 문헌의 해묵은 먼지를 마시며 문자의 연원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철학을 탐구해온 이제는 강단에서 물러난 명예교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니 참으로 만감이 교차합니다. 평생을 학문의 길을 걸어오며 학생들을 가르쳐 왔음에도 불구하고 학자적 양심으로 비추어 볼 때 알면서도 차마 하지 못했던 일들, 그리고 어쩌면 제 스스로 온전히 체화하지 못해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했던 그 무거운 진실들을 이제는 세상에 분명히 말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서 여러분께 꼭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참된 학문이란, 특히나 인간의 근원적 본질을 다루는 인문학의 깊고 무거운 진리란 결코 단숨에 머리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얕은 지식들은 하루아침에 암기하여 써먹을 수 있을지 모르나 인간의 길을 묻는 어려운 지식일수록 그것이 온전히 내 삶의 태도로 스며들고 나의 뼛속 깊이 체득될 때까지는 아주 길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도 당장 모든 것을 이해하려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여러분의 마음밭에 씨앗처럼 심어두고 긴 시간 동안 고요히 음미해 보시기를 간곡히 권해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나눌 주제는 유학의 성전이라 불리는 논어, 그 중에서도 하기편 10장에 등장하는 아주 중요하고도 무거운 글자, 바로 공손할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앞서 우리는 공자의 곁을 지키던 제자 자금이 스승이 가진 위대한 덕목으로 꼽았던 온양공 검양, 즉 따뜻하고 어질고 공손하며 검소하고 겸양하는 이 5가지의 위대한 성품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를 나누어 왔습니다. 흔히 우리 현대인들은 이 중에서 공이라는 글자를 단순히 공손하다, 예의 바르다, 혹은 현대사회에서 요구하는 얄팍한 비즈니스 매너나 기계적인 친절 정도로 아주 가볍게 치부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짙습니다. 하지만 성인의 깊고 정교한 철학적 문법에서 공은 결코 그런 처세술의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와 타인이 마주하는 바로 그 긴장된 접점에서 내 몸과 마음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다잡는 이른바 삼가함의 극치입니다. 나아가 우리 내면의 완벽한 집중 상태인 경과 대비되며 안과 밖을 완성하는 매우 치열하고도 엄중한 수양의 결정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 공이라는 평범해 보이는 글자가 단순한 마음가짐을 넘어서 우리 외적인 몸가짐의 핵심이자 철학적 정점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아주 정밀한 타격을 가하여 이 글자가 품고 있는 가장 깊고 오래된 문자적 뿌리부터 철저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공의 본래 의미를 한치의 왜곡 없이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쓰는 글자 이전에 존재했던 이 글자의 잃어버린 원형, 즉 아주 오래된 형태인 공자를 반드시 주목해야만 합니다. 수천 년 전 짐승의 뼈와 낡은 기물에 새겨진 고대 문헌과 그 자원을 정밀하게 분석해보면 이 공자는 실로 경이롭게도 상하 2가지의 거대한 상징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글자의 윗부분에는 세속의 범접을 허락하지 않는 신성함과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상상의 동물, 즉 용이 거대한 다리를 틀고 위엄있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인간의 2 손을 겹쳐 맞잡고 무언가를 아주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받들고 있는 모습인 공자가 무겁게 자리하고 있지요. 이 신성한 2가지의 기호가 만나 빚어내는 본인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본래 용과 같이 지엄하고 범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성의 대상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2 손을 가지런히 모아쥐고 정성껏 받들어 모시는 그 가시적이고도 구체적인 동작에서 출발한 글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마땅히 도출해낼 수 있는 학술적이고도
실천적인 결론은 실로 명확합니다. 인간이 도달해야 할 도덕적 수양이라는 것은 결코 보이지 않는 내밀한 마음의 영역에만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눈에 명백히 보이는 구체적인 신체적 태도를 통해서 내 밖으로 완벽하게 구현되어야만 비로소 그 진실성을 인정받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타인이라는 하나의 우주를 대할 때 내 몸을 한없이 낮추고 상대방을 절대적인 존재처럼 높여받드는 그 구체적인 형식, 그 정제된 움직임 자체가 곧 공의 참된 본질이자 시작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신체적 수양의 의미는 공자의 가르침과 제자들과의 문답 속에서 더욱 정교하고 빛나는 윤리로 다듬어집니다. 논어자로 편의 기록을 보면 공자께서 곁을 지키던 제자 번지와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누시는 장면이 선명하게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내 궁극적인 실천 방법을 묻는 제자의 간절한 질문에 공자께서는 거처공, 집사경이라는 천금 같은 몇 글자로 단호한 답을 내려주십니다. 이 구절을 찬찬히 뜯어보면 참으로 놀랍게도 두 가지의 핵심 개념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등장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에 나아가 타인과 부대끼며 처리해야 하는 공적인 업무를 뜻하는 집사역, 다른 하나는 일상적인 생활 공간, 즉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전혀 가닿지 않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을 뜻하는 거처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 밖으로 나가 남을 대할 때 예의 바르게 공을 쓰고 혼자 있는 안방에서 내 마음을 고요히 다잡을 때 경을 쓴다고 얄팍하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자께서는 우리의 상식을 뒤엎고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공적인 일에는 내면의 긴장인 경을 다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 일상과 거처에서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나는 엄격한 태도인 공을 한시도 놓지 말고 유지하라고 주문하신 것입니다. 대체 천하의 스승께서는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한 인간의 인격, 수양이 진정으로 시작되는 지점이 바로 홀로 있을 때조차 몸가짐을 추호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즉 옛 선비들이 목숨보다 더 무겁게 여겼던 신독의 뼈아픈 자세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지켜보는 이 없는 어두운 방 안에서도 스스로 척추를 곧게 세우고 옷깃을 여미며 무릎을 단정히 꿇고 앉는 것, 그 겉으로 드러나는 단단하고 외로운 자세야말로 끝없이 나태해지려 요동치고 무너지려는 나의 나약한 내면을 멱살 쥐듯 단단하게 붙들어 매는 가장 강력하고도 위대한 첫 번째 물리적 장치임을 공자께서는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이처럼 숨막히게 치열한 공과 경의 유기적인 관계는 훗날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우주와 인간의 이치를 파고든 성리학, 그 중에서도 주자의 위대한 철학을 통해 더욱 깊고 거대한 사상적 체계로 심화되고 발전하게 됩니다. 성리학의 엄밀한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이 겉으로 드러내는 예절인공은 결코 그 자체로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가벼운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경이라는 아주 깊고 단단한 내면의 뿌리에서 끊임없이 맑은 생명력을 공급받아 마침내 세상 밖으로 아름답게 피어난 한 줄기 가지와도 같습니다. 옛 성현들은 이러한 내면과 외면의 합의를 일컬어 경이직내, 의의방회라고 극찬하였습니다. 즉, 내면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경으로서 진실하고 곧게 서지 않는다면 아무리 밖으로 훌륭하고 세련된 공의 자태를 번지르르하게 꾸며낸다 한들 그것은 필연적으로 속이 텅 빈 추악한 위선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위선을 넘어 타인에게 잘 보이고 이익을 취하기 위해 교묘하게 알랑거리는 형식적인 꾸밈, 즉 고전에서 가장 경계하는 간사할 영으로 비참하게 타락해버리고 말 위험이 다분하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론적으로 논어하기 10장의 국건이 자리한 이 공이라는 위대한 덕목은 세상을 향해 흠집 없는 나를 포장하고
남에게 그럴싸하게 잘 보이는 법을 가르치는 천박하고 얕은 기술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거짓 없는 내면의 깊은 경건함이 하루하루 차곡차곡 쌓이고 마침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넘쳐서 밖으로 맑은 향기처럼 배어나와 아주 자연스럽고 우아하게 정제된 몸가짐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토록 안과 밖이 완벽하게 일치된 진실한 공이 내 몸에 온전히 갖춰졌을 때 비로소 우리는 주변의 모든 타인을 감동으로 감화시키고 얼어붙은 세상을 따뜻하게 물들이는 진정한 인의 거대한 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시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천 년 전 옛사람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목숨처럼 지켜냈던 이 낡고 고루해 보이는 글자가 화려한 스마트폰과 차가운 인공지능이 세상을 집어삼킨 오늘날의 우리에게 과연 어떤 쓸모가 있겠냐고 시니컬하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평생을 학문에 바친 늙은 학자의 이름을 걸고 감히 단언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철저하게 잃어버리고 외면해온 이 공이라는 위대한 글자는 타인에 대한 단순한 예의범절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어 욕망과 혼돈 속에서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나 자신을 진정으로 존중하고 단단하게 지켜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실천적인 생존 기술로서 새롭게 재해석되어야만 합니다. 온갖 자극적인 정보가 쉴 새 없이 범람하고 잠시도 멈출 틈 없이 바쁘고 혼란스러운 현대사회에 미친 듯한 경랑 속에서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삶의 길을 잃고 영혼의 중심을 빼앗기고 맙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무너지려 하는 그 위기의 순간 가쁘게 몰아쉬던 흐트러진 호흡을 깊게 가다듬고 스스로의 몸가짐을 단정하게 바로 세우는 이 작지만 위대한 공의 육체적 실천은 산산조각난 채 흩어진 내면의 무너진 중심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바로잡아주는 마법 같은 구원의 기술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밤 모든 일과를 마치고 텅 빈 방 안에 홀로 고요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무너진 여러분의 척추를 바르게 고추세우고 방황하던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단전 위에 놓아 보십시오. 바로 그 정제되고 단호한 몸가짐 속에 깃드는 서늘하고도 맑은 평온의 기운, 그곳에서부터 잃어버렸던 진정한 나를 다시 만나는 위대한 삶의 학문은 비로소 다시 시작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이 늙은 학자의 무겁고 지난한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깊고 고요한 숙고의 시간이 여러분의 삶과 언제나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강건하십시오.